네, 지난 한 주 또 뭐 오픈북이긴 하지만 시험 또 치르느라 고생도 했고, 다른 과목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9주 1차시 국어 의문론, 다시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은 1학기 후반부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1장부터 5장까지 깔끔하게 선생님의 목표에 그 진도를 나가서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이게 뭐 딱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20년이 넘는 동안 서울여대에서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여러분들까지 이제 23년인가요? 23년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이제 14주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정말 계산되었던 거의 교재가 거의 그 강의의 그 시간의 분량에도 다 맞게 이제 나름대로 좀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딱 10장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게 되는데, 참고로 말을 하면 오픈북이고 또 국문과 학생들이 워낙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왜들 그렇게 답들을 잘 썼는지, 물론 못 쓴 친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늘 그랬었어요. 늘 그래서 뭐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뭐 국어자료 강독도 그렇고 의문론도 그렇고 국어사도 그렇고 뭐 연계 전공의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중간고사까지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학생들이 늘 답을 써서 기말고사에서 아무래도 좀 내용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좀 더 그 앞부분에서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 조금 변별이 되기는 하지만, 또 못 봤다고 또 걱정하는 친구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막 미리 사전에 걱정을 할 것은 없고요. 또 기말고사가 또 있으니까. 근데 오픈북이어서 그런지 더더욱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서 기말고사에 어떻게 변별을 할 것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2학기부터는 뭐 코로나고 뭐고 다 대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과거와 똑같아지겠지만, 일단은 이번 학기까지는 A가 50%인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아직 성적 처리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아직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또 뭐 어떤 방식으로 또 조금 바뀌면 즉시 연락을 해주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A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이제 변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학습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잘 답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성적을 줘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변별이 필요해서 조금 고민이 생기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간혹 어떤 친구들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본 친구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좀 순서도 막 섞어 놓고 했지만, 사실 이제 수업 여러분들 뭐 다 열심히 듣고 하니까, 그래서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북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픈북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더 기초 앞부분을 오픈북을 대비해서 편하게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라든지 용어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말고사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지금 다른 레포트도 없고 필기고사와 출석 10점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잔소리를 좀 했네요. 제6장 119쪽입니다. 119쪽입니다. 그리고 잔소리 하는 김에, 잔소리가 아니라 공지사항을 미리 받겠지만 사전에 이제 실강이 포함될 것이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래서 좀 최소화를 시키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이제 중 강의를 확대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대면 강의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 메일로 뭐 교수님 뵙고 싶어요, 강의실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물론 여전히 녹강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이 강의가 강의의 속성 자체가 교재도 있고 그래서 대면 강의나 줌 강의가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여러분이 듣기에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주는 이제 급하게 또 결정을 하는데 즉시 또 줌강의로 하면 여러 가지 스케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녹강을 올리고 5월 5일 같은 경우는 또 그날이 또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노는 날은 녹화 강의를 올리게 되니까 그때까지 올리고 그래서 11, 12, 13, 14 4주는 서로 얼굴 보면서 난 반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문과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2학기에 우리가 국어사로 와장창 다 만날 사이인데 얼굴 한번 익혀두도록 합시다. 또 대부분 내 지도 학생들이기도 하고 네, 본의 아니게 5분 가까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6장 1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이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변이음.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오픈보기건 뭐건 난 정말 기초 개념을 철저히 해서 뭐 기말고사뿐 아니라 국어사에 가서도 좀 어려움을 덜 겪으리라 이렇게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변이음 개념이 상보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상보적 분포는 음소 설정의 기준을 이야기했을 때 외적 기준, 내적 기준이 아닌 내적 기준은 변별적 자질이었죠. 외적 기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최소 변별상, 최소 대립상, 그리고 두 번째 상보적 분포. 그 상보적 분포로 보이는 각각의 음성들이 변이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적 유사성이 있었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음소 설정의 기준은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119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음소가 어떤 변이음으로 실현되는지 환경에 따라 기술하는 것을 이음론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변이음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변이음론이라고는 안 하고 이음이라고도 하고 변이음이라고도 해요. 여기 용어로 뒤에 보면 이제 알로폰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뭐 우연히 그래서 이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상보적 분포를 얘기할 때 어두의 위치, 뭐 어중의 위치, 어말의 위치 그런 각각의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그 음성들이 위치한 위치가 있었죠. 그러한 것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음성이 실현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이음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119페이지 음소 평음의 양순 폐쇄음이죠. 비읍이라는 문자로 편의상 썼지만 평음의 양순 폐쇄음의 변이음은 어두 초성과 비어두 초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유성음 사이죠. 그러니까 유성자음과 모음 사이거나 아니면 모음과 모음 사이라고 하는 이 비어두 초성, 비어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성, 음절 말에 해당하는 소리죠. 그래서 슬래시는 음소 표시이고 그 다음에 가까로는 음성 기호라는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어두 초성에서는 외파음으로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비어두 초성, 즉 어중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종성에서는 무성의 음절 말에 불파 폐쇄음 혹은 미파 폐쇄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상보적 분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음의 양순 폐쇄음의 이음 혹은 변이음, 이음과 변이음은 같은 용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세 가지가 있고 이들의 분포는 결코 동시적으로 중첩되지 않는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평음의 치조 폐쇄음 또 평음의 영국의 폐쇄음 모두 동일하죠. 환경도 동일합니다. 어두, 외파음, 비어두 초성, 유성음, 그 다음에 어말, 불파 폐쇄음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 똑같고요. 이 RPA 기호들 여러분들 다 외웠지요? 네, 기말을 대비해서 한국어 음소 기호에서 사용하는 RPA 국제 음성 기호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국어 우문론 수업뿐 아니라 국어사 수업에서 되게 필요합니다. 김경아 선생이 은근히 협박을 하네요. 전필 과목을 가지고. 네. 해두면 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기로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평음의 경국의 파찰음의 경우입니다. 음소인 평음의 경국의 파찰음. 지읒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시되어 있죠.
지읒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봤더니 자, 120쪽을 넘겨봐요. 페이지 120쪽을 넘겨보세요. 환경에 어말이 없네. 어말이 없어. 왜 없지? 다들 알고 있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끝소리 규칙, 뭐 말음 법칙, 혹은 중화나 이런 식으로 중화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들께서 좀 어학적으로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음절말에서 경국의 파차름, 평음의 경국의 파차름은 음절말, 즉 어말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실현되죠? 뭘로 실현돼요? 자, 지금 아마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디귿이요, 교수님. 네, 맞아요. 디귿이라고 표기할 수는 있겠죠. 음성의 그 용어를, 그 소리의 이름을 말해주면 뭐가 될까요? 음소로 보면 평음의 치조, 폐쇄음, 디귿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음성은 뭐예요? 실제 음성은 불파, 폐쇄음. 불파, 폐쇄음. 그렇죠? 치조음에서 나는 불파, 폐쇄음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국의 파차름의 경우에는 어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성학적으로 보면 불파음화, 미파음화 때문인 것이고요. 이 불파음, 미파음이 결과적으로는 평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10장의 음운 과정에서는 거기서 이제 평파열음화 혹은 평폐쇄음화 혹은 중화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보적 분포와 변이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변이음이라 해도 되고 이음이라 해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변이음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무렵에는 이음이라고 그냥 많이들 말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선생님들도 알게 모르게 이음이란 말을 좀 많이 쓰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네, 1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첫 단락에 있는데요. 다섯째 줄을 보면, 120쪽의 다섯째 줄을 보면, 반면, 지읒의 경우, 즉 평음의 경국의 파차름의 경우 어두 초성에서는 무성음으로, 비어두 초성에는 유성음으로 실현되지만 종성의 위치, 즉 어말의 위치에는 변이음이 없다. 사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종성의 위치에서는 불파음의 치조 폐쇄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음절말, 즉 종성의 위치에서는 디귿, 티읕, 그다음 지읒, 치읒, 쌍지읒, 그다음에 시옷, 쌍시옷이 모두 디귿으로 중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거예요. 그것을 끝소리 규칙, 말음 법칙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이죠. 네, 자. 그러나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열음과 파차름의 경음과 유기음은 환경에 따른 변이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양손비음요. 비음 중에 양손비음도 변이음이 없습니다. 양손비음 변이음이 없어요. 치조비음은요. 니은이죠. 치조비음은 변이음이 있습니다. 치조비음이 이모음 앞에서는 경국의 비음으로 바뀌죠?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뭐 일종의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찌되었던 경음과 유기음은, 경과 유기음은 환경에 따른 변이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초성에만 나타나고 어두건 비어두건 모두 무성으로 실현되어서 종성에서는 다 미파폐쇄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음절말 종성의 위치에서 표기와는 무관하게 실제 음성으로 실현되는 자음의 종류는 몇 개? 모두 7개밖에 없죠. 7종성밖에 없어요. 편의상 문자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영국의 비음 이렇게 7개밖에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15세기에는 음절말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더 있었을까요?
디귿과 변별되는, 선생님은 지금 편의상 문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옷, 즉 치조 마찰음이 더 변별이 되어서 팔종성이 음절말에서 종성의 위치에서 변별이 되었습니다. 자, 마찰음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애음에 해당하는 것 중에 파열음과 파찰음은 반드시 마찰음을 봐야 되잖아요. 마찰음의 변이음은 일단 이모음과, 자, 예를 들면 나머지, 여기 보면 나머지 모음들 뭐 아, 오, 우일 때는 그냥 치조 마찰음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모음과 전설고모음 이모음과 평순 반모음 앞에서는, 자, 이 기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뭐지 하면 기말에 고생을 해요. 뭐예요? 이것은 치조 마찰음이 아니라 경국의 마찰음이죠. 경국의 마찰음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환경, 그 나머지 모음 어미들 앞에서는 모조리 이제 치조 마찰음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유성음의 환경이라든지 음절말, 종성의 이체에서는 변이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렇게 왜 없는지 여러분도 혹시 여기서는 선생님이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해놨는데 뒤에서 또 겹쳐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오죠?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 마찰음의 경우에는 유기음이 없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마찰음은 유기음이 없어요. 평음과 경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고기, 바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바다, 그 다음에 뭐 시소, 이런 경우 이 4개의 단어 중에 유성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단어는, 비어드 초성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자, 바보, 고기, 그 다음에 가다, 시소뿐이죠. 나머지 평파열음들 비읍, 디귿, 기역은 모두 변이음으로 유성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찰음의 경우에는 유성음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유기음이 없죠. 평음이 우리의 인식적 실제로서는 평음으로 느껴요. 시옷이 평음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평음에 비해서 성대가 좀 더 크게 벌어져서 에스피레이션, 기식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기음으로 느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보면 이 치조 마찰음은 평음과 유기음의 중간 단계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 성대가 좀 크게 벌어져 있으니까 성대 진동을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성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8종성이 7종성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절말 중화, 음절말 이제 불파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음절말음에서는 미파폐쇄음, 치조 미파폐쇄음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변이음은 모음 앞에서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120쪽의 밑에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찰음의 경우 조음이체에 따른 변이음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이 언제나 무성음이기 때문에 어두 초성에 오건 공명음 뒤 비오드 초성에 오건 차이가 없고, 또 종성에서는 미파 치조, 불파 치조 폐쇄음으로 실현되어 변이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비대면의 코로나 시기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의문론 수업에서 중간기말 이전에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쪽지 시험이 있어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선배들로부터 혹은 에타를 통해서 선생님 수업의 정보를 뭐 나름대로 다 들어봤겠지만, 굳이 과도한 레포트와 굳이 과도한 쪽지 시험 등등으로 별로 괴롭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싫어했어요. 선생님 스스로가. 그리고 복잡한 자료들을 여기 핸드아웃 나눠주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런 식의 자료를 나눠주는 수업을 선생님이 싫어해서, 혹시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미안해요. 약간 깔끔하게 그냥
응집돼서 뭔가를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의 시험을 안 보는데 의문원 시간에는 뭘 보느냐 3월 말 4월 초에 IPA 기호를 외워서 음성 전사하는 시험을 봅니다. 사실 그런 시험을 봐야 이게 중간고사 이후에 책을 읽기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음성기호가 불편한 친구들이 선생님 생각에 절반은 될 거예요.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쉽게 공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뒤로 쌓여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 학습 기간을 거의 끝까지 열어놨더니 걱정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제 또 교재 있어 뭐 믿는 거죠. 네,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책 이외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교수라는 교수라는 존재들은 또 그런 데서 내 얘기 잘 듣는다 안 듣나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잖아. 오, 내 얘기 잘 들었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변별이 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죠? 왜 그러냐면 121쪽에 보면 이 마찰음의 변이음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마찰음의 변이음이 보다시피 지금 121쪽 보세요. 기호도 지금 기호는 이제 외워야 하니까 자 전설 고모음 이와 평소음 반모음 앞에서 또 그 다음에 앞에서 그리고 우와 이제 원순 원순 고모음이죠. 후설 원순 고모음 우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Y는 뭔지 기억나죠? 전설의 원순 고모음 전설의 원순 고모음 그 다음 W는 원순 반모음. 자 그럼 잘 보세요. 그 다음 비오드 초성 그 외의 한경. 자 그 외의 한경만 H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일단 이 모음과 평순 반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흑. 그 다음에 우와 그 다음에 원순 반모음 앞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훌륭하다라든지 훈훈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휘날리다라든지 이런 때 나오는 거죠. 훈훈하다. 그 다음에 휘날리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실은 Y자는 으이니까 반모음으로 발음하느냐, 그 다음 으로 하느냐, 위로 하느냐. 자, 지금 이 얘기도 막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모음책에서 배웠다시피 위라고 하는 발음을 노년층은 단모음으로 원순의 전설 고모음 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위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훈훈하다, 휘날리다 같은 경우 혹은 휘날리다의 경우에 이렇게 모래시계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비오드 초성은 뭐냐면 야 준호야 이렇게 불러요. 난 준호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는 준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준오인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준호인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비어드 초성에서 히읗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탈락이지만 음성적으로는 우리가 지각하기 어려운 유성의 성문 마찰음으로 남게 돼요. 그게 바로 이 H가 약간 꼬부라진 소리예요. 그러니까 탈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를 들면 나중에 요거는 또 헷갈리니까 여기서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방금 그 준호의 경우로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영희인 줄 알았는데 영이었다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탈락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런 음성학적으로는 유성의 성문 마찰음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기호들은 앞쪽에서 다 설명이 끝났고 여러분이 암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변이음들이 굉장히 가장 많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앞쪽에서. 히읗은 구강 내에 구체적인 조음 위치가 없어요. 성문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읗이라고 하는 소리는 후행하는 모음이 무엇이냐, 모음 혹은 반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해당 모음과 반모음의 위치에서 발음이 나요. 그래서 각각의 이 변이음들은 다 따지고 보면 힘 할 때 이 C자 꼭에 꼬랑대기 붙은 이 IPA 기호는
경국의 위치에서 나는 소리예요. 경국의 마찰음으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을 해서 이 변이음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단락을 보면 전설고모음과 평순반모음 앞에서는 경국의 마찰음으로, 그 다음에 중설 중모음이죠. 으 앞에서는 영국의 마찰음으로, 그 다음에 우와 그 다음에 원순반모음 앞에서는 양순 마찰음으로, 그 다음에 공명음 뒤 비오드 추성에서는 유성의 성문 마찰음으로. 네. 그래서 성문 마찰음 나머지 위치에서는 모두 이제 H로 이제 실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공명자음은 2차 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조 비음부터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